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950년 한국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 핵폭탄 사용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 그때 핵무기가 사용됐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BTS도 삼성도 손흥민도 없었겠죠. 인류 역사를 바꿀 뻔했던 그 아찔한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몰랐던 한국전쟁의 숨겨진 진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존슨입니다. 영국 BBC에서 20년간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해온 저널리스트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만약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이 작전은 한국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 북한군에게 밀려 부산 일대까지 후퇴했던 유엔군이 단숨에 반격에 나선 거죠. 서울을 탈환하고 38선을 넘어 북진을 계속했어요. 10월 말 유엔군은 압록강 코앞까지 진격했습니다. 북한 전체를 거의 장악한 상황이었죠. 맥아더 장군은 자신만만했어요. 추수감사절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월 19일 중국 인민지원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중국 정규군이었어요. 11월 1일부터 시작된 중국군의 대공세는 유엔군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2월 유엔군은 38선 이남으로 후퇴해야 했어요. 심지어 서울까지 다시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맥아더 장군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작전이 중국군 때문에 물거품이 된 거니까요. 그때 맥아더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때 맥아더는 핵폭탄을 꺼내 들자고 했다. 1950년 11월 30일 맥아더는 워싱턴에 극비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중국군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핵무기 사용이 불가피하다. 당시 미국은 세계 유일의 핵 강국이었어요. 소련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죠. 미국 369개 vs 소련 5개. 압도적인 핵 우위를 가진 상황에서 맥아더는 이 카드를 사용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950년 12월 맥아더 장군은 구체적인 핵무기 사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었어요. 목표 1 압록강 일대 중국군 집결지. 목표 2 만주 산업지대 선양, 창춘 등. 목표 3 평양 및 북한 주요 도시. 목표 4 중국 동북부 교통망. 총 34개 지점에 핵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당시 맥아더의 핵 사용 계획을 담은 극비 문서가 1990년대에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중국군 30만 명을 일거에 제거하고 만주 산업 기반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원천 봉쇄한다. 맥아더는 심지어 방사능 오염지대를 만들어서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어요. 압록강 일대에 방사능 벨트를 만들어서 중국군이 접근할 수 없게 하자는 거였죠. 미군 참모들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중국군의 공세가 계속되자 일부에서는 맥아더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미군 장교였던 존 스미스 가명의 증언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핵무기 몇 발이면 중국군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다. 왜 병사들을 더 희생시키느냐고 말했죠. 실제로 맥아더는 워싱턴에 이런 전문을 보냈어요. 중국과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우위인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합참의장 오마르 브래들리 장군은 맥아더의 계획을 보고 경악했다고 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대학살이다. 만약 핵이 사용됐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만약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의 계획을 승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거예요. 첫 번째 핵폭탄이 압록강에 떨어지는 순간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1951년 1월 9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의 핵무기 사용 요청서를 받아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 트루먼은 맥아더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대통령이었지만 그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정치적 고려사항이었어요. 영국 처칠 총리가 트루먼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통령 핵무기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프랑스, 서독 등 NATO 동맹국들도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한국에서 핵무기를 쓰면 소련이 유럽에서 보복할 수 있다. 트루먼의 고민은 깊어갔어요. 한편으로는 중국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맥아더의 독단적 행동이었어요. 맥아더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중국 본토 폭격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였죠. 3월 24일 맥아더는 중국에 대한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을 중국 본토로 확전시킬 것이다. 이 발언이 결정타였어요. 4월 11일 트루먼 대통령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맥아더 장군을 해임한다. 미국 역사상 현역 장군을 전시에 해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트루먼은 확신했어요. 민주주의에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핵무기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트루먼의 해임 발표 직후 미국 내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어요. 공화당에서는 트루먼이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비난했고 일부 국민들은 맥아더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어요. 핵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국제적 기준이 되었다. 영국 더 타임스 트루먼의 결정은 인류를 핵전쟁의 공포에서 구해냈다. 프랑스 르몽드 이성이 광기를 이겼다. 결과적으로 트루먼의 결정은 옳았어요. 핵무기 사용을 금기시하는 국제적 관례를 만들어냈거든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핵의 불길속이 아니라 자력과 동맹으로 살아남았다. 만약 그때 핵무기가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트루먼이 맥아더의 계획을 승인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51년 2월 1일 오전 8시 미 공군 B-29 폭격기 편대가 압록강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목표 신의주 일대 중국군 집결지. 핵폭탄 투하. 순식간에 반경 OKM가 초토화되었어요. 중국군 한 개 사단 1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두 번째 목표 평양. 북한의 수도가 핵불길에 휩싸였어요.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는 지하 벙커로 피했지만 평양 시민 50만 명은 피할 곳이 없었어요. 세 번째 목표 만주 선양. 중국 동북부 최대의 공업도시가 방사능 구름에 뒤덮였어요. 중국의 군수공장들이 모두 파괴되었죠. 단기적 결과는 명확했어요. 중국군 전력 완전 붕괴. 30만 명의 인민지원군 중 20만 명이 즉사하거나 방사능에 노출되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북한군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요 지휘부와 보급기지가 모두 핵공격으로 파괴되면서
조직적 저항이 불가능해졌죠. 유엔군의 북진은 막힘없이 진행되었어요. 3월 말까지 압록강전 지역을 장악하고 4월에는 북한 전체를 통일시켰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남한이 북을 통일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핵폭탄의 진짜 공포는 방사능 오염이었거든요. 압록강 일대는 향후 50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을 거예요. 방사능에 오염된 강물이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수백만 민간인 희생, 방사능 오염으로 한반도는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더 끔찍한 건 장기적 영향이었어요. 북한 주민 200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백혈병,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받았을 거예요. 남한도 안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람을 타고 내려온 방사능 낙진이 서울까지 도달했을 테니까요. 농작물 오염, 식수 오염.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방사능 실험장이 되었을 거예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상상해 보세요. 소련의 스탈린은 분노했을 거예요. 미국이 핵무기를 실전에서 또 사용했다. 중국의 마오쩌둥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우리 동지들을 핵으로 학살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소련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다. 1951년 2월 한반도에서 핵폭탄이 터진 그 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은 긴급회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스탈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미국 놈들이 우리 동맹을 핵으로 공격했다. 당시 핵무기 보유 현황을 다시 보면 미국 369개, 소련 5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스탈린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소련의 첫 번째 선택은 즉각적인 핵 보복이었을 겁니다. 목표는 일본. 일본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최대 보급 기지였거든요. 부산으로 가는 모든 군수품이 일본을 거쳐갔어요. 소련의 투-4 폭격기가 사할린에서 출발해서 홋카이도나 혼슈를 핵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요코하마 미군기지, 사세보 해군기지가 주요 목표가 되었을 거죠. 두 번째는 유럽에서의 보복이었어요. 소련은 당장은 대응 불가, 하지만 몇 년 뒤 핵전력 폭발적 증가. 실제로 소련은 1949년 첫 핵실험에 성공한 후 급속도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1951년에는 비록 5개밖에 없었지만 1955년에는 200개까지 늘어났거든요. 만약 한국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었다면 소련은 핵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을 거예요. 핵무기가 없으면 미국에게 당한다. 스탈린은 소련 전체를 핵무기 공장으로 바꿨을 거예요. 핵무기 1000개, 2000개. 미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을 거죠. 더 심각한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영국은 이미 1952년 핵실험에 성공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었다면 영국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을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요. 핵무기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포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건 중국이었어요. 마오쩌둥은 미국의 핵 공격을 받은 후 이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중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당장. 실제 역사에서 중국은 1964년에 핵실험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만약 1951년에 핵 공격을 당했다면 아마 1950년대 말에는 핵무기를 보유했을 거예요.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말이죠. 그 결과는 1950년대 후반 세계에는 핵무기 보유국이 5-6개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10년 빨리 핵 확산이 시작된 거죠. 더 무서운 건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낮아졌을 거라는 점이에요. 한국전쟁에서도 썼는데 우리도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전 세계 지도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했을 거예요.
소련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다. 스탈린은 분명히 보복했을 거고 그 보복은 유럽으로 향했을 거예요. 소련군 기갑 사단들이 동독과 서독 국경에 집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스탈린의 계산은 간단했어요. 미국이 아시아에 발목이 잡혀 있을 때 유럽을 점령하자. 당시 서유럽에는 미군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미군이 한반도에 투입되어 있었거든요. 영국군, 프랑스군만으로는 소련의 대공세를 막기 어려웠을 거예요. 3월 15일 소련군이 서베를린으로 진격했을 것입니다. 베를린은 동독 한복판에 있는 서방에 고립된 섬이었어요. 소련이 포위하면 금방 함락될 수밖에 없었죠. 서베를린의 20만 시민들이 소련군에게 포위되는 상황. 미군과 영국군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트루먼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한국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마당에 베를린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베를린은 달랐어요. 200만 명의 민간인이 살고 있는 대도시였거든요.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이 베를린에 핵을 쓰면 우리도 파리에 핵을 쓰겠다. 스탈린의 최후 통첩이었을 거예요. NATO와 공산권 전면전. 1951년 4월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소련 2-4 폭격기가 런던을 향해 날아가고 미국 B-36 폭격기가 모스크바를 향해 출격했을 거예요. 유럽 전체가 핵전쟁터가 되었을 거죠. 파리에 떨어진 핵폭탄 함부르크를 집어삼킨 버섯구름, 바르샤바의 방사능 낙진. 2차 대전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유럽이 또다시 파괴의 불길에 휩싸였을 거예요. 영국의 처칠 총리는 절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히틀러를 이겨냈는데 이제는 핵전쟁이라니. NATO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이 중부 유럽에서 격돌하고 핵무기가 전술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작은 전술핵이라도 위력은 히로시마급이었어요. 한 발 떨어질 때마다 수만 명씩 죽어나갔을 거죠. 가장 비극적인 건 독일이었을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핵전쟁의 최전선이 되면서 독일 민족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거예요.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독일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핵폭탄 세례를 받았을 거죠. 만약 유럽이 불길에 휩싸였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유럽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관심이 유럽으로 쏠렸을 거거든요. 한반도는 사실상 방치되면서 중국과 소련이 다시 반격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아요. 방사능에 오염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을 거죠. 한국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었다면 그 여파는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대만의 장제스였을 겁니다. 중국 본토가 핵공격으로 약해진 지금이 기회다. 장제스는 1949년 중국 내전에서 패배한 후 대만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본토 탈환을 꿈꾸고 있었죠. 중국군 주력이 한반도에서 핵공격을 당해 전멸한 상황. 장제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1951년 4월 대만 국민당군이 푸젠성의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은 10만 대만군이 중국 본토로 역상륙한 거죠. 중국 공산당은 패닉 상태였을 거예요. 북에서는 핵공격으로 인민지원군이 전멸하고 남에서는 장제스군이 상륙하고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시안으로 수도를 옮겨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을 거예요. 일본이었어요. 소련이 일본을 핵공격하면서 일본도 전쟁에 말려들었을 거거든요. 요코하마나 사세보가 핵공격을 당한 일본. 미군 기지만 당한 게 아니라 일본 민간인도 수십만 명이 희생되었을 거예요. 일본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폭발했을 거예요.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핵 공격을 당했다. 일본 공산당이 급성장하면서 친소친중 정부가 들어섰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군은 일본에서 철수해야 했을 거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핵전쟁 시대에는 게릴라전이 답이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프랑스에 맞섰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활개를 쳤을 거고요.